네, 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날씨가 상당히 이제 추워졌는데요. 이제 추운 겨울에는 우리가 옷을 매우 이제 두껍게 입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몸이 가려지는데 그렇게 가려지는 몸이 겨울 동안 이렇게 좀 비대해지는 이제 그런 것을 좀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예. 오늘은 겨울철에 이제 체중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겨울이 되면 체중이 더 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예전 이제 고대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수렵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는 먹이가 없으니까 최대한 에너지를 비축해야겠다. 이제 겨울철의 기근을 견디기 위해서 이제 몸이 그렇게 적응을 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고 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성향이 유전학적으로 인식되어 왔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뭐 사시사철 먹을 게 아주 풍부하잖아요. 겨울에도 아주 많은 과일들과 많은 곡식들을 먹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겨울이라서 생리적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사실 합리화가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겨울에 체중이 느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가 활동량이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평소에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많이 즐겼던 분들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 운동에 많이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대개는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움직이거나 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추울 때 먹는 음식들을 보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탕 종류라던가 이렇게 열량이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제 적게 움직이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는 에너지가 지방에 비축되면서 이제 체중이 더 많이 느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겨울 지나고 나면은 체중이 훌쩍 늘어서 작년에 입던 봄옷을 못 입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정도는 좀 심할 것 같은데 추운 계절에 살아남기 위해서 유전학적으로 인식된다는 거는 사실 뭐 요즘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고 네, 네. 겨울에 다이어트 준비하는 분들 많잖아요. 미리 내년 여름옷 네네, 사놓고서 그렇죠. 내년 여름에 꼭 이것을 입을 테다. 뭐 수영복 같은 경우. 네, 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겨울에 이제 다이어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졸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예. 아니면은 이제 학생들이 학기 중에 바쁘니까 이제 그 방학 때 좀 내가 체중을 빼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대개는 이제 방학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이번 기간 동안 몇 킬로를 꼭 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아주 높은 강도의 운동과 그리고 평소 먹던 것보다 뭐 반 이하로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무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쉬운데 문제는 이런 방법은 효과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체중을 아주 많이 줄였다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기 전 아니면 취업을 하기 전에 내가 체중을 많이 줄였다 이런 사례들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대개는 이렇게 힘들게 줄인 체중을 개학을 했다거나 대학에 입학을 했다거나 취업한 후에 바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원래 체중보다 더 늘었다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흔히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뭐 조금 강도 높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요 방학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이 운동을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이 방법을 어떻게 일상에서 잘 유지를 할까 그리고 먹는 것은 얼마나 잘 골라서 먹을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학 기간 동안은 바쁜 이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도 틈을 내서 습관적으로 아주 운동을 하고 음식을 골라서 조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기온 변화에 따라서 이제 운동을 잘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안전하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 연말이 되면서 뭐 회식이나 송년회가 많아서 살이 찐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이렇게 연말에 체중 증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회식을 생각하면 이제 술을 되게는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회식 가서 술을 먹지 않더라도 사실은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말에는 특히나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열량 섭취가 많아지고 또 체중 증가를 피하기는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좀 유념하시면 체중이 덜 늘게끔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때는 배를 좀 미리 채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뷔페나 잔치나 파티나 이런 거 갈 때 2, 3일 전부터 내가 굶어야지 이제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 생각을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우리 몸이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는 이미 우리 몸이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안 먹어가지고 많이 배고프게 할수록 살이 잘 찔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저녁을 위해서 점심을 먹지 않거나 며칠 전부터 먹는 양을 확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더 에너지를 필요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들어오면 일단 지방으로 다 비축을 해놔야지 하고 몸이 아주 확실하게 예. 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또 가보면은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몸은 에너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은 아 이제 다 지방으로 다 비축해야겠다 이러면서 더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 약속이 있다면 배가 고프지 않게 해서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중 조절에도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음식을 먹을 때도 가능하면 처음에 채소 같은 걸 조금 많이 드셔두시면 이게 채소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서 포만감을 미리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음식을 적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기존에 우리가 뷔페를 가기 전에 임하는 자세와는 상당히 다른 네, 그런 반대로 의학적인 생각하셔야 견해신데요. 자, 겨울에는 밤이 길어져서 그런지 야식도 많이 먹잖아요. 밤에 네, 네. 계속 깨어 있다 보면은 안 먹을 네. 수가 없는데 이거 역시 뭐 좋지는 않겠죠. 네, 사실 이제 밤에 이제 겨울은 밤이 길다 보니까 이제 또 야식을 먹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야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뭐 불필요한 에너지 섭취로 인해서 비만도 생길 수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이라던가 뭐 고지혈증이 더 심해진다던가 하는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밤 늦게 자기 직전에 먹고 나면 배가 부르니까 이제 잠을 또 편하게 자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야식을 먹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 끼니를 아주 배불리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허기가 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특히 아침을 배불리 먹게 되면 하루 동안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점심 이후에 폭식을 한다거나 불필요하게 간식을 드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야식을 드신다거나 하는 이런 위험성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야식을 먹는 경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저녁을 좀 충분히 드시고 저녁을 드시되 자기 자는 시간과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너무 일찍 밥을 먹게 되면 또 이제 배고픈 증상이 더 느낄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양을 드시는데 이제 충분한 양을 드시라는 거는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예. 포만감이 오래 갈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는 거죠. 되게 우리가 입에 넣어서 단맛이 나는 단순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예. 또 당이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을 빨리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좀 주의하는 게 좋고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좋은 음식이 당분 함량이 높지 않으면서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인데요. 우리가 겨울에 뭐 시래기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시래기나 각종 나물과 같은 채소를 이용한 반찬이나 잡곡밥, 그리고 담백한 살코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군을 추가해서 저녁 식단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대개는 어떤 야식을 먹는 게 좀 더 나을까요? 몸에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밤에 야식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이 시간쯤 되면 에너지가 들어온다라는 걸 기억하기가 쉽기 습관이 때문에 되는군요. 네,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배가 고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좀 좋지 않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야식거리라는 건 조금 맞지 않는 말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밤늦게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거나 뭐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 시간과 너무 간격이 넓으니까 그때는 가벼운 이제 간식거리 그런 견과류라던가 이런 거 드시면 훨씬 좋겠죠. 네. 겨울철에 건강하게 체중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사실 뭐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음식 섭취가 조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애써 움직이지 않고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체중이 늘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걸 일단은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던가 멀지 않은 기간을 좀 많이 걸어 다닌다던가 하는 식으로 일상생활의 활동량을 늘리고 그런 것들을 몸에 배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자, 다이어트의 큰 적이죠. 이 야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시려면은 야식을 피하시고요. 춥더라도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